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일스 대 이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일스는 64년 만에 월드컵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선수들의 처절함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승점 한 점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듯 계속 추가골을 만들고자 뛰어다니는 모습은 선수들에게 월드컵이라는 무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제임스의 기동성과 무어의 피지컬은 웨일스의 최대 무기입니다. 전반에는 제임스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체력을 빼놓고 무어를 후반에 투입해 지친 상대와의 1대1 몸싸움에서 이기면서 세컨볼 찬스를 자주 잡는 패턴을 보여주었죠. 이란이 밀집 수비로 중앙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아 공격의 활로를 측면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EM에 가까운 무어의 피지컬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효한 찬스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인 컨트롤의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약점, 중원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수비수들이 이를 커버하기 위해 올라오는데 이 상황에서 수비진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죠. 이란이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면서 본인들의 라인이 꽤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란은 선수단 내외부에서 소란이 많은데 국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가 되면서 국가대표팀에 보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고 이란 선수들도 국가를 제창하지 않는 등 정치적인 이슈가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죠. 타레미의 실력은 명불허전이었죠. 그러나 전방에 타레미를 향한 롱볼 이외의 세부적인 전술이 없었으며 라인 아래의 대부분의 선수들을 배치시키면서 8년 전과 4년 전의 전술을 답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죠. 멘탈적으로도 흔들림이 많은 듯 했는데 선제골이 들어가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와르르 추가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에서의 플랜 B가 부족하고 상대의 수비 태세를 공략하는 묘수도 없습니다. 케이로스는 이란 감독을 맡으면서 단 한 번도 역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이란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국민들이 대표팀을 지지하지 않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경기에서 선제골까지 먼저 실점하자 경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죠. 웨일스의 공격이 측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지컬의 강점이 있는 무어를 고려하면 오히려 측면 크로스가 위협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이 모두 단조로운 롱볼과 크로스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득점 양상의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타르 대 세네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에콰도르에게 0대2로 무너지면서 역사상 최초로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굴욕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세계 무대의 벽을 완벽하게 실감한 경기였는데 세네갈과 네덜란드가 남은 상황이라 2010년에 이어 개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풀이될 것이 유력한 상태죠. 기본적으로 500을 사용하고 있고 이 톱 중 한 명이 중앙 싸움에 가담하면서 중원을 두텁게 하는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미드필더 진에서 전진 패스를 거의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전방 풋톱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렸죠.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력에서 합격점을 주기에는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난 경기에서 카타르는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개막전인데다 선수들의 경험이 적다는 변호는 해줄 수 있겠으나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네갈은 접전 끝에 네덜란드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골키퍼의 차이가 상당히 컸는데 랜디가 두 번의 실점 상황에 모두 관여한 반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상대 팀 골키퍼는 위협적인 찬스에서 안정적인 선방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에 기여했죠.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을 당황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선수가 빠졌다는 것이 치명타였죠. 그래도 카타르가 1차전에서 보여주었던 지리멸렬한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세네갈 측면 자원들이 1대1 능력에서 밀릴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압박 시퀀스만 유지하더라도 경기 지배가 가능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동이 늦게 걸리는 모습인데 후반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성향이 짙은 모습입니다. 1경기에서 한 체급 위의 네덜란드를 압박하는 모습은 충분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네갈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플랜만 유지하더라도 팀의 압박 능력과 1대1 대응 능력에서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세네갈이 시동이 늦게 걸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경기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 대 에콰도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세네갈을 잡아내고 8년 만에 월드컵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노페르트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정도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세네갈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방의 영향력이 매우 떨어졌고 스쿼드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죠. 정통 9번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어 많은 찬스를 잡았음에도 조기에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무위로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우측면에서 행해지는 빌드업은 거의 못 써먹을 수준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도 숏패스 위주의 빌드업이 효율적으로 본전까지 행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던 점으로 볼 수 있으나 다득점을 장담하기에는 각보를 제외한 선발 공격 선수들의 폼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렀으나 반 할 감독이 지휘한 16경기 중 무실점 경기는 6경기에 그쳤을 정도로 실점 억제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에콰도르는 카타르를 쉽게 유린하면서 기분 좋게 1차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상대로 최소 승점 1점을 따낸다면 16강 진출도 꿈은 아닌데 지더라도 최대한 득실차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몰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이세도를 위시한 중원의 압박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지난 경기의 라인업과 다른 라인업을 짤 수 있다는 변수는 있지만 대용에게 가해지는 부하가 매우 심했고 압박에 중원이 고전하는 양상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다만 마크맨을 번번이 놓치던 카타르의 오백과 달리 반다이크를 위시한 네덜란드의 수비력은 에콰도르 선수들이 개인 기량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2022년 에콰도르가 치른 경기 중 멀티골을 기록했던 경기는 지난 카타르와의 경기가 유일했습니다. 대신 무실점 경기는 7경기나 있어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 상대를 올가매는 능력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덜란드가 1경기에서 중원의 과부하가 큰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방의 파괴력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변수입니다. 에콰도르가 카타르와의 경기처럼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기는 어려우나 중앙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턴오버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를 고전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술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선발 라인업을 다르게 가져간다면 네덜란드가 안정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 대 미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네이션스리그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이란을 6대2로 대파하면서 전력 차이는 쉽게 메워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전반부터 스코어를 크게 벌리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했고 벤치 자원들도 실험하는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죠. 템백을 사용하는 이란을 쉽게 파괴하면서 강팀을 상대로 드러눕기를 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케인이 중앙까지 내려오면서 연계에 집중해 측면 자원들의 파괴력을 살리는 모습이었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득점 없이도 팀의 승리에 기여했죠. 특히 상대 오른쪽 풀백인 데스트가 이전 경기에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측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미국에게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데 1950년에는 역대 월드컵 최대 이변 중 하나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2010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골키퍼의 실수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별리그를 이유로 통과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첫 경기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스쿼드의 젊은 나이와 기동성을 이용해 주도권을 잡는 경기가 되었지만 경험 부족을 드러내면서 불필요한 신경전을 펼치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인 것이 흠이었죠. 웨일스의 노련함과 정교한 패스워크, 위치 선정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이 적다는 점이 의외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케니가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퇴장을 당할 뻔하기도 했으며 데스트는 전반 중반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카드를 받은 상황이라 적극적인 수비를 주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1대1 능력에서 강점이 있는 잉글랜드 중원과 측면 자원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압박의 시퀀스도 좋지 못해 전방 압박의 성공률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수비 시에는 상대 공격에게 공간을 상당히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난 경기에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불필요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선수들 포함해 4명이 카드를 받으면서 상대를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것도 리스크가 생긴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팀이 1대1 능력에서 자유도를 어느 정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약팀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방법도 1차전에서 잉글랜드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